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돌고래호 전복 사고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영지 시청자 평가원과 전국부 김선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돌고래호 전복 사고는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9.77톤 규모의 낚시 여선 돌고래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선은 연락이 두절된 지 약 11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견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선장을 포함한 11명이 희생됐고 3명이 생존, 7명이 실종입니다. 사고 후에 민관군이 합동으로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추자도 인근 해상 날씨가 그리 좋지 않아서 수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돌고래 전복 사고 관련 소식이 보도되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사고 수색 초기에 돌고래호의 승선 인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서 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돌고래호가 출항 당시에 제출했던 승선원 명부에 적혔던 22명 중에 일부는 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요. 기록된 주소지마저 오류가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명부에 없는 생존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고가 신고된 시간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돌고래호가 연락이 끊긴 지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제주 해경에 이 사실이 신고됐고 그 후로도 수십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해경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의 초동 대응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이번 사고 역시 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돌고래호의 안전 점검이 평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승선자들의 구명 조끼 착용 여부 등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이번 사고가 또다시 안전 불감증에 의해 일어난 참사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돌고래호가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항을 하면서 일어난 인재라고 보는 시각도 많은데요. 이번 돌고래호 전복 사고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언론의 진단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이나 제도가 제대로 바뀌었는가 이런 비판이나 반성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지난해 4월이죠. 이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370여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참사가 발생해서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이번 돌고래 사고는 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항 당시 상황을 지켜보는 이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행들 간에도 바다로 나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기상 예보상으로는 충분히 운행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출항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해양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처인데요. 세월호 사고 때도 진도 해상관제센터에서 초기에 사고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단 한 명도 추가로 구하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이번에도 신고 접수에서 수색 구조 과정에 이르기까지 해경에서 해양경비안전소로 이름을 바꾼 게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같이 출항했던 돌고래 1호 선장이 돌고래호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추자도 해양경비안전센터에 신고한 것은 지난 5일 저녁 8시 25분입니다. 이후에 정식으로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사고가 보고된 것은 밤 9시 3분이고요. 7시 37분쯤 돌고래호에 연락이 끊겼으니까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정말 속절없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 제주와 완도, 목포에서 출동한 해경경비함정도 출동하는 데 3시간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실제로 수색이 시작된 것은 제주 해경함정은 적어도 10시 이후, 나머지는 자정을 넘긴 뒤였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선박 운항 시에 위급한 상황에서 조난 신고를 보내고 또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위치 발신 장치를 V패스라고 하는데요. 이 돌고래호의 이 V패스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점입니다. V패스는 비상 버튼을 누르거나 안테나 모양의 무선 통신 장비를 거치대에서 떼어내면 즉시 해경에 조난 신고가 통보됩니다. 이 돌고래호에도 분명 V패스가 장착돼 있었지만 정작 조난 신고는 발신되지 않았습니다. 수동으로 응급 상황 버튼을 눌러야 하고 자동으로는 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또 장치가 물에 잠기면 배의 위치를 전송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수색에 나선 해양경찰이 예상 표류 지점도 잘못 짚어서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는 건데요. 이 돌고래호가 해남으로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해남 방향으로 함정을 집중 배치해서 수색했는데 정작 돌고래호는 사고를 당한 뒤 남쪽, 그러니까 해남과는 반대인 이 제주 쪽으로 떠내려가 있었습니다. 해경은 돌고래호가 소식이 끊긴 지점에서 4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0억 원을 들인 표류 예측 시스템이 전혀 기능을 못한 것입니다. 결국 생존자 3명을 구조한 것은 해경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조업에 나섰던 어선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해경은 또 현재까지도 돌고래호 승선 명부가 허술하게 작성된 경위, 또 실제 승선 인원을 확인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돌고래호가 출항 전에 제출한 승선 명부에는 22명이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명단에는 4명이 실제 승선하지 않았고 명단에 없는 3명이 승선한 사실이 확인됐죠. 해경이 추정하는 실제 승선인은 어제 사망자 11명, 생존자 7명, 그리고 생존자가 3명, 실종자 7명 등 모두 21명입니다. 사망 원인을 둘러싼 해경과 유족 간 대립도 첨예해지고 있는데요. 유족들은 피해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서 익사했을 가능성보다는 늑장 수색에 따른 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 원인부터 구조 과정, 또 승선자 확인 여부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세월호 참사 때 상황과 겹쳐지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하지만 세월호 때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왔던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달리 이 돌고래호 선장 김모 씨는 뒤집힌 배 위에 올라서 승선원들을 안심시키고 또 힘이 빠져 파도에 휩쓸리는 낚시꾼을 구하려다 함께 떠내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예전 그 세월호 때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정부의 대응은 어땠다고 평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돌고래호 사고 직후에 정부는 세종청사 해수부 종합상황실에 유기준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국민안전처도 중앙구조본부를 운영하고 사고 다음 날 현장 수습 지원관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수색 지원 활동에 나섰는데요. 각 지자체 역시 사고수습본부 및 사고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수색 구조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돌고래 사고도 또다시 정부 대응, 특히 국민안전처의 역할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일선 해경 출장소가 통폐합되면서 민간이 어선의 입출항 관리를 대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어선 관리가 취약해졌다고 보고했는데요. 이번 돌고래 사고 직후 초기 대응에 난항을 겪은 이유도 이 승선 인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고래호 출항지인 해남 남성항 역시 출장소가 아닌 민간이 입출항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돌고래호 사고로 정치권에서는 국민안전처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안전처는 2017년까지 바다에서 1시간 이내에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돌고래 사고에서도 무려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현장에 도착하는 등 늑장 대처를 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안전처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외에도 국민안전처의 운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YTN 보도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국민안전처의 실태에 대한 언론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그 안에 이제 해경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뭐 여전히 제도만 바뀌었지 하는 일에서는 크게 나아진 건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10시간 이상 늦게 현장에 도착한 과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경은 돌고래호 신호가 끊긴 추자도 예초리 북동쪽 500m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했는데요. 정작 돌고래호가 발견된 것은 추자도 남쪽으로 정반대 지점입니다. 해경이 엉뚱한 데서 이제 수색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는 바람에 희생자를 키웠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해경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국립해양조사원이 개발한 표류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수색 지점을 찍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표류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는 이 방법은 유출 사고 때 기름이 어떻게 퍼지는지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정작 전복된 선박이 떠밀려가는 것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주류보다는 바람의 방향, 또 파도의 방향, 그리고 추자도의 지형적인 영향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돌고래호는 결국 해경이 아닌 어선이 발견을 했습니다.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해경은 제대로 한 일이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해경은 국민안전처 소속이죠. 이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출범 당시 국민안전처는 해난 사고가 나면 전국 어디든 1시간 안에 특수구조단을 현장에 보내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발표를 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부산에 있는 특수구조단, 잠수를 할 수 있는 요원들이 날씨 상황 등을 감안해서도 결국은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난 뒤에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수색에 나선 해경의 준비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간 수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조명탄도 가지고 가지를 않았죠.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을 안 가져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그리고 지금의 행자부의 전신이죠.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일부가 통합된 국민안전처는 출범 당시 이관받은 공무원만 9,372명, 여기에 673명을 더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인 VPS에 340억 원, 또 표류 예측 시스템에 140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도 결국 헛돈을 쓴 것입니다. 반면에 안전센터와 출장소 인력은 줄였습니다. 안전센터 인력은 1,443명에서 1,437명으로 또 출장소 인력은 465명에서 414명으로 줄였습니다. 이 돌고래호의 출항지였던 전남 해남 남성항의 북평 출장소도 감원된 곳입니다. 이 북평 출장소는 인근의 땅끝 안전센터로 통폐합되기 전에 직원 2명이 교대 근무를 하는 체제로 운영됐는데요. 현재 완도 해양경비안전서 관할 320여 개 항구 가운데 이 남성항을 포함해서 103곳은 입출항을 민간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통폐합 이후에 입출항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고 직후 YTN 취재진이 직접 점검한 결과 민간 대행 신고소 소장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선주가 승선자 명단을 비롯해서 자신의 출입항 기록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낚시객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것도 이번 사고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낚시 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 법안, 현재 10달째 국회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 정부는 특히 해상 사고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안전처를 없애고 번국민기구로 재편하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회 시민연대 등은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추자도 어선 전복 참사는 규모만 다를 뿐 세월호의 판박이라면서 세월호 이후 국가의 안전체계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안전점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난 예방과 구조체계 확보를 위한 범국민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과 안전 예산을 대폭 확보하고 안전 인력을 충원하라고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사고 초기 돌고래호 사고와 관련한 유언비어를 유포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빈축을 사기도 했죠. 여야 의원들 일제히 박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민안전처라는 이름이 부끄럽다며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사고 대처 방식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또 다시는 이런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번이 마지막으로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었으면 합니다. 추자도 주민들 현재 생업도 포기하고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실종된 희생자들을 빨리 모두 찾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기자이기 앞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국민의 안전이 언제쯤 제대로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참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국민신문고와 뉴스출발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데이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잊고 가을바람을 맞으며 라디오를 들어보는 것도 참 즐거운 추억이 될 텐데요. 다양하고 새로운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직접 사연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음악을 들으며 라디오와 대화를 나누던 아날로그 감성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편지와 엽서였다면 최근에는 인터넷 게시판, 문자,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청자들은 미디어와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통 키워드가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소재 선택이나 내용 구성,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시청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이러한 맥락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청자들이 제보를 수렴하는 것에서 출발해 취재, 화면 구성, 인터뷰 등 다양하게 시청자들과 소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사람과 미디어의 소통이라는 면에서 최근의 트렌드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기획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신문고는 옛날 같았으면 신문고를 울렸을 법한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기자들이 취재와 방송 구성을 통해 사건이나 이슈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회 재능 기부를 통한 신선한 얼굴의 일일 MC가 등장하고 해당 방송의 주제를 맡아 취재한 기자와 설명을 곁들여줄 전문가가 함께 등장합니다. 최근 방송에서는 신영일 아나운서가 MC로 활약해 신뢰감을 주는 진행과 어조 등으로 방송의 질을 높여주었고, 취재기자는 무겁지도 그러나 가볍지도 않은 태도와 어투로 취재 내용을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함께 출연한 변호사는 방송의 주제였던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 법률에 관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법적 지식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MC와 기자 그리고 변호사 세 사람으로 구성된 출연자들이 대화를 나누며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방식인데요. 이런 경우에 출연자들이 소위 합이 잘 맞아야 프로그램이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 방송은 이러한 부분에서 출연자들의 대화가 막힘이 없었고 분위기 환기, 주제 전환 등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눈살을 찌푸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는 주제 선정 과정에서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시청자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방송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실시간 문자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송출화면 아랫부분에 시청자들이 문자와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를 함께 자막으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의 소통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제작진뿐만 아니라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제3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간혹 시청자들이 문자 내용이 방송에 적합하지 않거나 비속어, 험담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때 시청자 의견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작진의 적절한 여과 기능 또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방송과 시청자의 벽을 허무는 목적을 갖는 국민신문고가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뜻인데요. 국민신문고에서 활용된 화면을 다른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한 예가 있어 이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뉴스 출발에서는 취재기자의 오토바이 배달 체험기와 함께 오토바이 관련 법규를 지키자는 취지의 3분짜리 꼭지를 방송했습니다.
이 화면은 전날 오토바이 인도 운행에 관해 다루었던 국민신문고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었는데요. 질 높은 취재 결과를 다양하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제적이고 적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칫 우려먹기로 비춰져 시청자들이 식상하게 느낄 우려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콘텐츠의 생산을 장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은 현 시대에 시청자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입니다. 그만큼 시청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할 텐데요. 기술의 발달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다양한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보여줌으로써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자를 배려하고, 시청자는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궁극적으로는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에서 국정감사 보도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 본 국정감사에 대한 의견은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볼멘 소리가 단순한 불평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국감 보도는 가십이나 해프닝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호통과 읊조림, 고함과 몸싸움, 폭로와 물타기, 헐뜯기와 감싸기 등 싸움판처럼 얼룩진 국감으로 비춰졌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회가 승인하고 정부가 집행한 1년 동안 예산이나 실적, 정책 사업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가려내는 국회의 중요한 활동입니다. 국감 보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의원들의 생색내기나 이득을 취하는 자리가 될 수 없고, 정부를 호통치거나 비호하는 대결의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고 따지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국감 현장의 일부분이 전체로 조명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국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한때는 백서나 보고서를 준비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의원도 있었지만 호통과 눈을 부라리는 결투장으로 만든 의원도 있었습니다. 말꼬리 물고 뜯기처럼 비아냥의 장난처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아왔습니다. 국감의 목적이 야욕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미디어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뉴스 보도에 거는 기대가 아직도 큽니다. 달라진 취재보도 활동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으로 응답하기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국감에 대한 책임이나 후속적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미디어 보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감 현장의 진면목을 어디서 찾느냐의 핵심 상황을 포착하는 능력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12개 상임위원회가 22일간에 걸쳐서 780여 기관을 감사하는 일정에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위원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생소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 변명입니다. 보도 또한 매년 반복하는 국감 보도의 연도별 중요 초점이 무엇인지 파악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비춰낼 수 있을까를 정하면 됩니다. 악습을 답습하는 관행이나 인식을 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쇄신하는 뉴스 보도가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허구적인 국민이나 시청자를 외치는 것은 위장과 아천으로 보일 뿐입니다. 약해지고 추락하는 지름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한 국감인지 기본적인 정신이나 자세가 문제입니다. 베이직이 없는 추잡한 국감을 뉴스로 마주하기 싫다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감 특집, 집중 보도,
문제의 현장 탐사 등을 통해서 위장과 은폐, 거짓과 부정을 밝혀내는 국감이 되도록 뉴스 보도의 방향을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